정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투자와 소비 진작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직접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세법 개정안이 매년 이렇게 이맘때쯤에 공개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쭉 잘 봤는데요. 리포트도 보고요. 보통 요새 경제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부분이 담긴 것 같은데 사실 세법 개정안은 매년 볼 때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많이 포함됐습니까? 예, 지금 그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반도체 업황도 지금 둔화되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서 대외 여건이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 정부는 규제, 금융, 예산 등 총 가용 자원을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고요. 예.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시설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 향상 시설이라는 그 투자 대상 시설도 저희가 일부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하면은 가속 상각 제도라고 해서 비용을 빨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6개월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50%를 가속 상각할 수 있는 거를 75%로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좀 확대를 더 했습니다. 가속 상각이라는 거죠? 예, 가속 상각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더 빨리 비용화할 수 있는 것을 가속 상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큰 것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부품 소재 장비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신성장 R&D 투자세 공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제조나 설계 기술에 대해서 신성장 R&D 투자세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투자액의 R&D 비용을 20%에서 40%를 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일본 이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또 기업들이 추가로 그런 기술들을 많이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기술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투자세 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우리가 소비를 또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면세점의 구매 한도를 현재 3,000불에서 5,000불로 확대하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투자 좀 많이 해라. 설비 투자도 하고 투자를 많이 하면 우리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쉽게 그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사실 또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뭐 경영권을 편법으로 상속하거나 아니면 좀 불투명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에 대한 또 방안이 담긴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익법인들이 공익 목적에 알맞게 기부금들을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인들의 폐해를 끼치고 또한 그 일반 기부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거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사후 관리, 그다음에 추천 관리 이런 문제가 현재는 전 부처에 걸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모두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큰 공익법, 성실 공익법인이라 해가지고 아주 큰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인들이 일정 비율을 수익용 자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써야 되는 그런 법인들을 더 확대해서 대상을 확대해서 저희가 자산 5억 원 이상 또는 수익 금액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일정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쓰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님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요. 네. 점점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좀 압축해서 조금 더 예, 쉽게 예. 말씀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그러니까 소득공제에 대한 거는 뭐 연말정산 때 예. 저희가 항상 하는 거잖아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소득공제에 한도를 두었다. 그러면 일반 우리가 정말 그러면 내는 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이게 고소득자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2천만 원으로 네.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봉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만 이 한도를 적용을 받습니다. 아우, 그래서 대부분이 해당이 안 되겠군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3년이 더 연장이 됐다고 해요. 예.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어떻게 뭐 좋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그동안에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감면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거의 네. 지금은 카드가 뭐 예, 몇천 그래서 원도 보편화되어 카드로 있기 쓰잖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3년간 일모를 연장하도록 그대로 연장하도록 했고요. 다만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그 제로페이 예. 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네. 활성화를 위해서 제로페이 사용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 네.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또 이익도 많아지겠군요, 예, 소비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나 또 이런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어떤 대책들이 있으신지요? 지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5년간 50%를 지금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예.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근데 업종이 제한이 있습니다. 아. 제조업이라든지 일부 서비스업 31개의 업종만 해당이 되는데 예. 앞으로 서비스업의 대폭 확대를 해서 97개 업종을 추가로 해서 그 97개 업종에 대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5년간 아까 제가 50%를 했는데 5년간 100% 아, 예, 세액 예. 감면을 해주는 제도를 추가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받아서 예. 자기가 창업을 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데 그때도 업종이 지금 제한적인데 이것도 서비스 업종을 대폭 확대를 하고 지금 현재는 1년 내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2년 내에 창업을 하면 되고 아, 기간도 늘어나고. 예, 3년 이내에 쓰면 되는데 4년 이내에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아. 좀 완화하는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그들의 현실에 맞게 좀 바뀐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성과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아, 재취업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럴 때 재취업할 때 지금 세제 지원 제도가 있는데 상당히 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네. 요 요건을 굉장히 좀 완화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만 그 경력 단절을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결혼이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로 자기가 경력 단절됐을 때 재취업할 때도 혜택을 주고요. 아, 예. 예, 경력 단절 기간도 좀 확대를 하고 현재 제일 어려운 거는 재취업 요건이 동일 기업을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동종 기업의 재취업에도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네. 여러 가지로 좀 유연성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연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좀 예,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저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삼층 그 삼중으로 노후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 사적 연금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ISA라고 해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가 만기가 됐을 때 이 만기를 찾지 않고 연금 계좌로 전환을 하면은 저희가 공제를 추가로 해주도록 예. 했고요. 그 다음에 노후 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의 분들은 지금 현재 400만 원까지 공제되는 걸 한도를 또 200만 원 추가를 해서 6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거나 이런 제도들을 추가로 도입을 할 계획이고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괜찮습니다.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시금으로 받지를 않고 예. 이것을 10년 이상의 장기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또 좀 더 추가로 해주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거는 기업들이 좀 좋아할 것 같고 기업들의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수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지금까지 그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 굉장히 세금을 많이 냈고 할증도 컸잖아요. 특히 네. 대기업은 뭐 최대 50%까지 컸다고 하고 그래서 네. 이건 상속하면 정말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였잖아요. 이거를 감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예, 예. 이 제도가 2002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예. 그동안 이게 할증률이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실증 분석을 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현재는 일반 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눠서 예. 일반 기업의 경우는 지분율에 따라서 네.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30% 할증, 예. 50% 지분이라는 게 보통 보유 주식을 보유 주식 말하는 대주주의 거죠? 예, 예. 자기 지분율 보유 주식 비율을 50% 이하는 20%를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분율 차이를 없애고 20%로 인하를 합니다. 네. 중소기업은 지금 15%, 10% 할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할증을 영구히 배제하도록 예.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부자 감세냐 아니냐 때문에 찬반도 꽤 많은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번에 실제 분석, 사례 분석을 통해서 예. 실질에 맞게 개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걸 많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봐야지 어디 가면 이걸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 가면 됩니까? 예, 저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예. 거고요. 예. 또 저희 과에 네.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앞으로 저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